안녕하세요. 뻔뻔한북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집 좀 팔아주십시오. 엄청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는 매도세 지금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라는 건 이제 데드라인이 딱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 이전까지 양도세 중과 면피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는 좀 여유롭게 한 달 전에는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급박함이 심리적 저항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끝까지 홀드하겠다라는 이제 분위기는 거의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매도자 우위보다는 매수 우위 지수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만큼 많이 팔려는 사람들의 수치는 높아가는데 이 가격 적정선이라는 게 너무 서울 아파트가 터무니없이 올라섰던 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가로 내려와야 된다. 결국 이 기대감은 아주 공격적인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머리 위에서 사지 않겠다. 가슴에서도 사지 않겠다. 무릎에서도 심지어 사지 않겠다. 발목에서 사겠다.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가서는 집값 추이 자체가 부동산 개혁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 날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집값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몇 개월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허들은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동안 너무 높아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했던 까마득한 집값들 이제 정상화돼야죠. 서울 집값이 40억, 50억 했는데 이거 10억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됩니다. 정상 회귀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갈빵적인 그 가운데 끼워 넣은 기대 심리와 호가세가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이건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 결국 대출 상식선을 벗어난 그런 어떤 엄청난 흐름을 이어왔었고, 남의 돈으로 자기 자산 가치 증식시키는, 일명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었죠. 거의 이제 투기에 가까운 레버리지였는데 그 레버리지 막대기가 이제 뚝 부러진다. 결국 가서는 이런 리스크가 전반적인 금융시장, 한국 경제시장을 덮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서둘러서 부동산 시장 집값 확실히 정상화 시키지 못한다면 금융시장 5,000피, 6,000피, 7,000피 찍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매수 우위 시장 결국 매수 심리는 85선에 딱 멈춰 있고요. 아마도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매물로 내어놓은 집들은 팔려나갈 가능성 없다.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뭐다? 황금성이 제로다. 황금성이 제로라는 얘기는 뭐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결국 아무리 강남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 내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줄 사람이 없는 아파트는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디스할 수밖에 없죠.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지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매수 우위 시장임은 확실하고요.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의 을의 위치 아니었습니까? 주포 역할을 했던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집값 자체를 자기들 기대 심리 위해서 올려쳤기 때문에 요거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대출을 땡겨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영끌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7% 혹은 8%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 주담대 금리를 물고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결국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금융 부담이 집을 사면 뭐합니까? 그 집이 편안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매달 돌아오는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숨이 턱까지 넘어갈 지경이 되는 건데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서는 주담대 연체율이 폭증할 수밖에 없겠고 이 개인 디폴트 현상 결국에는 내가 집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 금융적 책임을 지지 못하면 경매에 다 때려 맞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집을 가까스로 마련했지만 그 집이 그냥 3개월 내가 원금이자 안 갚는 즉시 바로바로 요새 은행 다 넘겨버립니다. 경매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매도세도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죠. 빨리빨리 내가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5월 9일까지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맞죠. 1주택자 비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유세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보유세 카드가 기승전 보유세 카드 굉장히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세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되면 어차피 세금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고 세금은 더욱더 올라가면 이거 차익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 나오는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장은 집값 정상화라는 엄청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대분기점을 지금 맞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설날에도 거의 연쇄적인 어떤 폭발성에 가까운 SNS 글, 특별히 부동산에 관계된 글, 개혁 기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보였던 글들이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뭐 다주택자들 사회악이냐? 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으느냐? 이런 식의 어깃장들. 결국 오늘 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었다. 결국 풀장을 만들어 준 거죠. 그들만의 리그를 딱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다 깃발 딱 꽂으면 그냥 불로소득 어마무시하게 땡겨올 수 있으니까 대출 뭐 내가 한 50% 받아도 집값 상승률이 한 150% 돼버리니까 이거 다 묶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영끌이 등장했고 이런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준 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 영향력들, 어찌 보면 이 투기를 조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이 부작용들 고스란히 지금 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는데 결국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는데 오히려 집값 자체가 정말 터무니없이 올라쳤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 터무니없이 올라간 집에 대한 접근성이 완전히 원봉당했습니다. 원천 봉쇄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을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거다. 대통령이 이런 어떤 결연한 어떤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 개혁은 정말로 코스피 시장 5천선을 찍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근데 여기 딱 실현이 되니까 사람들 다 그냥 꼬리 딱 내려버리고 그냥 입에 짚어 달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부동산 역시도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주권 정부는 세제, 금융,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어떻게 하겠다? 회수하겠다 이겁니다.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어떻게 하겠다?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다. 네, 계속적인 워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결국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스탠스죠. 무엇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대부분 이전 정권들은 부동산 부양을 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간다면 대출 확 풀어가지고 그들만의 또 리그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장난치게 만들어 놓고 또 뭐 그냥 무지몽매한 또 영끌하신 분들 다 와가지고 설거지 다 해주고 이 사람들 그냥 시세 차익 빵빵하게 배 두들기면서 나가면 이 사람들 또 맷돌 뭐 계속해서 갈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사명이 이번 정부에 있다라는 걸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해서 지금 각인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정도로 집요하게, 철저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또 그리고 선이 굵게 부동산 정책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정권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뭔가 이 다주택자들도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매물 내놓고 그 매물에 대한 가격대 확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현금화 시켜서 한 3, 4개월 텀을 줬고 지난 5년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빨리 빠져나가시라. 퇴로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딱 셔터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만큼 유예 기간을 줬다는 얘기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줬다가는 이거 부동산 때문에 망국적 부동산 이 분위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현안들이 시스템이 생태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분위기
이제 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량 보시면 지금 5만 9천 건에서 6만 5천까지 올라섰었는데 지금 연휴 기간에 조금 주춤해졌죠.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숫자 안에 고민이 탁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 못 이루는 다주택자들의 그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서울 6만 5천 건,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16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인천도 역시 지금 4만 5천 건. 30만 채가 연휴 기간 동안 습증 증세를 보이고 있죠. 요거 연휴 딱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또 넘버링 확실하게 바뀌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안인 만큼 자기 자산 가치 그동안 얼마나 많이 증식했습니까? 시세 차이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다주택자들 중에.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먹었으면 빠져야죠. 이걸 더 먹으려고 계속해서 홀드하고 유지하고 버티고 하다 보면 결국 세금으로 그냥 틈새가 벌어져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동산 정상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강남구 지금 뭐 당장 일별 평균 거래 금액을 보더라도 45억까지 그냥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 17억 찍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거 35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집값 조정의 어떤 대분수령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반포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예민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84제곱이 30평대가 무려 72억까지 했었습니다. 최고가를 찍었죠. 6월 27일 날 2025년 72억에 산 사람 도대체 뭔지. 근데 이게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5년 11월 19일 날 60억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 2026년 이제 밝아오면서 이게 한 12월, 1월, 2월 들어서자마자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이거 계속 홀드하고 있어야 되냐, 빨리 팔아야 되느냐. 근데 물밑에 매물 현황은 분위기 확 빠지고 있죠. 지금 56억 5천에 내놨습니다. 자, 72억에 거래됐던 금액 56억에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미안 원밸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려쳤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이거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이 레미안 반포동에 위치한 원밸리가 비정상적인 가격이었다. 지금 56억 5천에 내놔도 시세 차익 어마무시할걸요? 절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겁니다. 자, 매물도 거의 400채 이상으로 지금 뛰쳐나오고 있고요. 거의 15억에서 한 17억, 20억까지 차이가 나는 매물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그널이다. 자, 한편에서는 또 이 다주택자들 지금 쉴드 치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이렇게 급하게 팔게 되면 전월세 가격 엄청나게 뛰게 돼가지고 지금 결국 무주택자한테 다 전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주택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주장은 좀 무리하다. 가만히 경제 원리를 생각해봐도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까지 존재하던 전세 물건은 하나 줄지만 그 전세에 살던 세입자는 자가를 마련하게 되므로 전세 수요 역시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집 팔면 결국 전월세 공급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결국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깃장을 계속 던지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이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 결국 2026년에 설마 집값 내려갈까, 집값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워낙에 그동안 집값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포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시장 자체가 이게 건전한 수요 공급의 어떤 매칭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었죠. 인위적으로 조작이 됐고 가격 자체가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 일선에선 대통령이 진두지휘 하면서 확실하게 집값 정상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화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죽을 리 없어 막 난리치다가 그냥 한 번에 확 밟아버리니까 깍 소리 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가 될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설마 에이 설마 에이 부동산 공학 부동산 응? 신화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인데 무슨 설마 다주택자들이 그러다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매물 막 쏟아내고 투매적인 어떤 가격 조정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격 단가 낮추지 않으면 내가 현금화 시키기 어렵구나 라는 지금 타임라인까지 오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맨 처음에 5,000p 목표 딱 내걸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근데 지금 다 굴욕 당하고 있잖아요. 5,500p 찍었는데 꿈에 5,000p 밟았고 70년 만에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제대로 예상을 못했죠. 이런 기사가 뜰지는 추호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자, 5,000p 다음은 뭐 7,000p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이 약간의 조정기 다시 치고 올라갈 또 탄력성을 농축시키기 위한 또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JP모건까지도 지금 7,500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부동산 시장 역시도 확실한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강공을 계속 드라이브를 건 건 이유도 산업대출이 다 부동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죠? 부동산 관련 부분 부동산업 건설업인데 부동산업은 263%. 와, 무려 263%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대출 규모는 140%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죠. 자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부동산 쪽으로 기울어 버리니까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내관 딱 건드리면 그냥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딱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니까 이거 빨리 해체하지 않으면 정상가로 복귀시켜 놓지 않으면 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자금들 다 날아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렇게 뭔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공식 지표로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뭐 주담대 추이가 뭐 끊임없이 올라갔고 이게 62%가 가계대출에서 주담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졌던 그런 어떤 시장을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자. 이게 금융시장이었고 이게 부동산 시장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금융시장은 추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500p 찍고 더 찍고 가고 있죠. 결국 가서는 부동산 시장은 망해야 된다가 아니죠. 건강하게 내수의 한 축으로서 정상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 회전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자, 주담대 잔액 거의 뭐 1,100조에 이르는 가계대출 중에 860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현대가 128억 하고 레미안 퍼스트리가 96억 하고 아시아 선수촌이 56억 하는 이런 빌딩 같은 아파트들이 그냥 쭈루룩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파트인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신축 분양 받기도 뭐 비강남권도 뭐 20평짜리가 15억이 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라는 일성을 던졌고 결국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 DH방배 7억 하락하고 도봉구 3억 3천, 영등포구 3억 3천, 도봉구 3억 1천만 원, 은평구 3억 정도, 3억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7, 8억 정도 하락세.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솔직히 강남 같은 경우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형평수가 2억대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그널이고요.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8억 하락하고 있고요. 도봉구 3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서울 전역에 강남, 서초, 송파 매물량 쏟아지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매물 쏟아지는 양상과 똑같이 지금 강남과 비강남권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 가격이 이렇게 함께 동반해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은 곳 위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비강남권도 빨리빨리 정리하자라는 어떤 분위기 또 계속해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강남과 비강남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강남 3구가 훨씬 더 많이 늘었지만 노도광도 뭐 그에 못지않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전율이 높은
비강남권 아파트. 오히려 풍선 효과가 있어서 노원구 쪽이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3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전체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 보면 5억대 딱 머물러 있죠. 지금 6억대까지 노원구가 평균 거래 금액이 올랐었는데 하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거래량도 지금 뭐 170건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래가 얼어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지금 빠져나간다.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현상은 결국 미국의 주식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세계 최강이었고 작년 2025년 한 해 나스닥의 성장률은 뭐 세계 유일무이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지금 오른다 해봤자 0.01, 0.14 이거밖에 못 오르고 있어요. 대부분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지금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만큼 자본 이동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흘러갔던 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싸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면 미 건국 250주년 맞이해서 축하금 내라. 홍콩, 싱가포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자기네 건국 기념일에 왜 외교관들 통해 가지고 돈을 거두려고 하는지. 아니, 미국은 과거 윤리적 기업 관행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돈으로 매수되지 않았고 외부 영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식, 아주 투명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원칙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죠. 미국 가계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지금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유동성의 흐름도 그렇게 썩 잘 흘러가지 못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역대급 불장, 외국인이 한국 주식 보유에 갑절로 지금 껑충 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본의 흐름이 미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 주식 시장이 현찮으니까 수익률 자체가 안 나.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대금 폭증하고 있고요. 5,500p. 결국 요거는 부동산 시장과 반대되는 의미.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 빠져나올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그리고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올 생각도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로 가죠. 서울이 32% 거래량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성의 증발,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가격은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절 이후에 굉장한 가격 조정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반포 쪽에 이 거래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15억에서 거의 20억 사이 매물 낮춰놓는, 호가를 그 정도로 낮춰놓는 그런 또 굉장히 급박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연일 대통령의 SNS 글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를 양산해서 그 이익을 챙기게 만든 정치권에 대한 강한 일성,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 변함없이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는 그 포인트 좀 잘 찝어가면서 준비해 나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